2023년 4월 8일 밤 11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 대 브라이튼 경기에서 마침내 보고야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드디어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 93골로 시즌이 시작될 때는 지금쯤이면 이미 110골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꼬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인생은 참 모르는 거구나 하면서 팬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질 뻔하다가 오늘에서야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합니다. 그것도 손흥민의 100번째 득점은 그냥 그 자체가 드라마였습니다. 본인의 전매 특허로 100골을 만들어내고 싶었나봐요. 손흥민존 바로 그 위치 그대로에서 환상적인 궤적으로 그림 같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이 역사적인 골에 반응하면서 손흥민이 20m 떨어진 먼 곳에서 아름다운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그의 골은 한국 대표팀의 최고 선수를 떠올리게 했다. EPL에서 100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됐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 멋진 순간은 토트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터지면서 팀 승리를 안기는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기 바라지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올려놓고 떠나는 것과 팀이 무너지면서 떠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응원해야 되잖아요. 토트넘은 리그 5위이면서 자력으로 4위가 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오히려 6위 팀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보니까 더 불안했는데 그 6위 팀 브라이튼을 꺾을 수 있었던 선제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런 기분 좋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30경기 동안 5번밖에 보지 못했다는 게 매우 충격이죠. 자, 토트넘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브라이튼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경기 1시간 전에 라인업을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참 퍽퍽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응원하지? 지난 에버턴전과 전혀 달라질 수도 없는 라인업으로 브라이튼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포로, 페리시치, 호이베르, 스킵, 클리넵스키, 케인,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일본 선수가 소속되어 활약하면서 미니 한일전이라는 관전 포인트로 만들어 주었는데 일본 매체들도 손흥민 일본 선수의 대결에 일본 선수가 손흥민을 넘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관전 포인트에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직 결과로만 정리해줘야 했으니까요.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 무조건 오늘은 손흥민이 득점은 해야 한다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전반 10분 만에 터지게 됩니다. 페리치가 웬일로 크로스를 올리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냈고 손흥민은 받자마자 페리치 반대 방향으로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팀플레이로 만들어 보겠다는 패스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기적인 공격 본능이 나오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이 이 드리블을 하는 순간에 브라이튼 2명의 선수만 손흥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생겨요. 그러더니 손흥민이 곧바로 우리가 원하는 슈팅을 시도하더니 그 순간 볼이 천천히 날아가면서 각도도 꺾이면서 오른쪽 골대 상단에 꽂혔고 그 순간 골! 100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다고? 손흥민 위에 있는 33명의 선수는 100번째 골을 어떻게 넣었을지 정말 궁금한데 이 정도면 손흥민이 최고의 100번째 골 아닐까요? 챔스 8강 2차전 맨시티 원정에서 넣었던 가마차기와 2년 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의 십자가 세레머니를 보게 해줬던 그 가마차기 골, 그 골들과 흡사한 감동의 가마차기 슛이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에게 100번째 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팀에게 엄청난 가치 있는 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도 홈에서 이번 시즌에 이긴 팀 아닙니까? 그런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기 전에도 대부분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아시죠? 저는 2대1 승리를 예상한 거. 이 경기가 승리가 되려면 손흥민을 활용한 축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그건 바로 역습 축구였습니다. 스텔리니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더만요. 토트넘이 가장 잘하는 걸 해야 한다. 역습 축구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더 강하게 압박하고 뛰어주기를 바랬는데 이번 브라이튼전에서 경기 시작부터 토트넘 선수들은 그렇게 임했습니다. 6만여 명의 홈팬들 앞에서 열심히 뛰면서 압박하면서
브라이튼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축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옵사이드 규칙을 이용해서 반코트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라인을 높게 올리고 공격에 치중을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수비수들을 믿은 거죠. 토트넘이 원해서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토트넘은 역습만이 살 길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거의 일선 스트라이커라고 느낄 정도로 동료들의 패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중간에 볼이 커트될 때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내주고 공격을 허용해도 토트넘은 실점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동점골을 넣긴 했는데 그건 핸드볼 반칙으로 무효 처리되었고 지도 양심에 찔린 건지 세레머니가 없었습니다. 네, 깜짝이야. 자, 주심 땡큐. 토트넘은 딱 32분까지만 실점이 없었습니다. 나름 견고한 수비였는데 세트피스에서 제대로 당했습니다. 32분 오른쪽 코너킥에서 날아온 볼을 브라이튼 수비수 덩크가 완벽한 헤딩슛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완벽한 득점을 허용하도록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냐고요. 네. 토트넘 수비는 너무 앞쪽에만 치중하는 지역 방어를 택하다가 반대쪽 멀리 날아오니까 아무도 마크를 하지 않고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순간이었죠. 솔직히 다시 넣으면 된다라는 감정보다 큰일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미 브라이튼의 공격은 토트넘에게 언제든 득점을 할 수도 있을 듯 했으니까요. 손흥민의 헤트트릭을 기대했던 순간이 전반 33분이 되어서 원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 수백억이 걸린 챔스 도전을 해보겠다고 긴장된 경기여서 그런지 이탈리아 출신 감독들끼리 경기 전부터 설전이 있었고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후반이 되어서는 양팀 다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놓치면서 시간이 흘렀고 후반 9분에 기어이 역전골을 헌납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네, 그런데 어라? 슈팅 때 브라이튼 선수 팔에 맞았다면서 골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코치들끼리 2차전이 터지면서 양 감독들이 퇴장을 당합니다. 이런 감정도 있더라고요. 스텔리니가 경기장을 떠나는데 오히려 힘이 나더군요. 네, 70분에는 박스 안에서 일본 선수가 호이베르에게 밟혔는데 그게 페널티킥이 안 불립니다. 네, 일본 선수 액션도 매우 좋았는데 안 붑니다. 네, 조심 땡큐. 양팀 다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비기면 두 팀 다 손해니까요. 토트넘이 달라진 건 압박 수위가 높아졌고 브라이튼의 볼을 자주 차단시키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후반 78분에 로메로가 난 한 놈만 패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미토마를 맡았는데 미토마의 볼을 차단하면서 곧바로 손흥민에게 내주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의 기가 막힌 센스가 발휘됩니다. 상대 수비의 발 사이 틈으로 볼을 흘려줬고 호이베르가 어쩐 일로 데브라이너가 되어서 보이지도 않았던 케인이 달려들어오는 정확한 지점에 패스를 해주고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이 손흥민의 100번째 골만큼 기뻤습니다. 이게 축구죠. 토트넘도 축구할 줄 알더만요. 압박을 통해서 차단, 월클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 데브라이너 패스, 그리고 월클 스트라이커의 마무리. 네, 끝이죠. 이런 토트넘 강하죠. 같은 선수들로도 각오만 다르고 전술만 달라져도 토트넘 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심판 땡큐. 토트넘은 이기고 있어도 상대를 압박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최종 2대1로 승리하고 손흥민의 골과 관여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여러분 손흥민이 득점한 경기는 모두 승리한다니까요. 네, 우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토트넘 승리하는 법 이제 알았겠죠? 손흥민의 기념비적인 100호 골을 축하하며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